네, 안녕하세요. 성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 후 결정해야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회사에 필요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와 인력에 대한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사이드에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 반입에 대한 신고나 세금 문제는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국 사이드에서는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반출하는 시점에 외국한 거래 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반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채와 자본 출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본 출자 방식이 간단하며 주식의 인수 대가로서 자본금을 출자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자본 출자 방식은 아래에서 이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절세 플랜을 생각한다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채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요. 원금에 대한 상환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플랜상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채 방식은 기본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또는 약속 어음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채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을 해야 하고요. 이자를 한국의 모회사에 지급 시 원천 징수세 납부 및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상으로는 다소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 비용만큼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당장의 영업이익의 흑자를 보여줘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초기에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본 출자 방식으로 시작을 하되 그 이후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질수록 한국의 모회사의 와의 이 금전 소비 대차 또는 약소금 방식의 부채 형태로 추가 자본 조달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도 배당, 로열티 지급, 용역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방식마다 이 세금 측면에서는 세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CPA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력 조달과 관련해서는 보통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국 내 현지 채용과 한국 모회사의 직원의 파견입니다. 미국 현지 채용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법인이 별도로 비자 스폰서 등이 필요 없이 빠르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이 모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본사에서의 관리 차원에서 한국인 직원을 파견을 보내 조달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경우 현지 채용 또는 한국에서의 파견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현지의 노동법과 근로기준이 적용됨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한국 본사의 근로규칙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역시 소득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미국에서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든지 의료보험, 메디케어 텍스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1년에 183일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미국 내 거주자, 레지던트로 분류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이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FBAR라고 하는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자산에 대한 보고도 매년 하셔야 되는데 1, 2년 잠깐 파견 나왔던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의에 의한 신고 누락의 경우에는 그 페널티가 10만 불 또는 그 위반이 발생할 당시에 은행 계좌 잔고의 50%중 더 큰 금액으로 페널티가 산정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매년 신고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 한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무더기로 미국 법인에 파견을 보내는 것은 대사관을 통한 비자 승인 측면에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세금과 보고 이슈 등으로 인해서 권장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 미국 현지 채용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되 미국 법인의 필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미국 법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위 간부급 이 매니저급 직원들만을 위주로 파견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